안녕하세요. 디지털 크래프트맨십을 수업할 최기준입니다. 이 수업은 오늘날 보편화가 되고 있는 디지털 퍼블리케이션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관련된 수업이에요. 디지털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것은 3D 프린트, CNC, 레이저 커팅 등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3D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될 라이노 3D라는 프로그램은 공예, 주얼리, 공업, 건축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혹은 제작 프로그램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넙스 수학 모델에 기반을 두고 정교하고 수치 제어가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델링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퍼블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저작 도구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라이노 3D의 인터페이스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3D의 화면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노 3D의 대부분의 명령은 이 메뉴 창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떤 명령이 진행될 때 다 기록이 되는 부분이 바로 커맨드 창, 그리고 아이콘 모음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업 화면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작업을 정교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의 모임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기본 도구를 활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 그리고 원기둥, 그리고 원뿔 형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 조작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줌인, 줌아웃, 그리고 화면 이동, 화면 회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명령은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면 화면이 확대, 축소 진행이 됩니다. 화면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탑, 프론트, 라이트 창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하지만 퍼스펙티브 창에서는 그대로 작업하게 되면 회전을 하니까 이 형태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 적용해 보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은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이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 드래그하게 되면은 살짝만 걸려도 물체가 선택이 됩니다. 하나씩 선택할 때는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물체 추가 선택하고요. 물체 선택 해제할 때는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선택 해제하면 되겠죠. 작업을 기초적으로 할 때 또 물체를 숨겼다가 꺼내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잠깐 숨기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객체 숨기기, 그리고 숨어있는 객체를 꺼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객체 표시 명령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 선택된 객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면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잠그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객체 잠금 버튼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객체 잠금 버튼 해제하기를 원하면은 객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라이노 3D의 모델링의 기본적인 구성은 점선, 면, 그리고 입체 형식의 구조를 모델링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점과 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는 방식을 이용해서 Y자 형태를 그리려고 합니다. Y자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는 프론트 창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리드 스냅은 꺼놓은 상태에서 제어점 커브를 활성합니다. 제어점 커브를 선택을 해서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명령이 시작되는 부분을 그림 그려 나가면 되겠습니다. Y자 형태의 측면 절반 정도의 형태를
꺾인 부분이 심한 부분에 포인트를 몰아서 배치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와인잔의 절반 정도의 형태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완성된 와인잔의 절반 형태를 이번엔 그리드 스냅 명령을 이용해서 정확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을 해두고요. 다음 리볼브 즉 회전 명령을 이용을 해서 축 지정을 하고 옵션 중에 360도 옵션을 적용하면 이런 입체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라이노 3D의 모델링의 기본 구성 방식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라이노 3D의 모델링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고 선의 조합에 의해서 서피스가 만들어졌는데 서피스는 두께가 없는 형태죠. 그래서 두께가 있어야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가 될 테니까 두께와 두께를 주어서 최적이 있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리드 형태입니다. 라이노 3D 모델링에서 최종 목표는 이 솔리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커브를 만드는 연습을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차후에 이 모델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점과 점을 이용해서 커브를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형태,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을 하는 첫 걸음을 띄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노 3D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브의 속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라이노 3D의 커브의 속성은요, 넙스 커브입니다. 넙스라는 개념은요, 비균일 유리 비스플라인이라는 머리 글자고요. 이 수학 공식으로 약간 넙스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표현이 되는 커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넙스 커브의 속성은 차수 그리고 제어점 그리고 매듭점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은 차수와 제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노 3D에서 사용하는 그 커브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선, 그리고 두 번째는 기하학 곡선, 세 번째는 자유곡선. 직선 형태를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기하학 곡선을 2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수의 속성은 하나의 구부러짐을 갖는 커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곡선, 차수 3 이상의 곡선을 자유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주 매끄러운 곡선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를 가지고 있는 직선을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4개의 화면 중에서 탑 화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이 하나로 크게 보이게 되고요. 1차 함수에 해당되는 커브는요, 여기 보면은 직선 그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도구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은 도움말을 활성해 보면은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저는 이 중에서 폴리라인의 사용법을 위주로 차수 1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수 1은 직선 그리기예요. 직선 그리기 명령 중에서 가장 직선을 쉽게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와 각도 제한을 이용한 커브 직선 그리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리드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요 지점 우리는 가장 좌표의 기본이 되는 0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직선을 그릴 건데요. 직선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0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 명령을 눌렀더니 바로 폴리라인의 기본 커서가 0점에 배치되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사각형 형태를 그릴 건데요. 거리와 각도를 입력해서 사각형 형태를 그릴 겁니다. 거리를 입력을 할 건데 거리는 20mm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20mm 지정을 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은 거리가 고정이 되죠. 각도 고정합시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되겠죠. 이 각도는 어떤 식으로 고정이 되냐면요. 직교 모드에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은 직교 모드 각도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각도는 다른 각도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각도를 만약에 45도로 지정을 해놨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리를 입력을 하고 각도 고정을 할 때 쉬프트 버튼을 누르면은 각도가 45도로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교 모드의 설정을 45도가 아니라 90도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각도가 딱 4단계 90도로 각도가 고정이 되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없겠지만은 직교 모드의 각도를 90도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을 그리는데 폴리라인의 시작점을 0점으로 놓고요. 거리를 지정을 합니다. 거리를 지정하고 엔터. 각도 지정해야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각도를 고정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클릭하면 되겠죠. 다음 지점 역시 20mm입니다. 20mm 고정하고요. 각도 고정하면 되겠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되겠어요. 다음 20mm 거리 고정하고요. 각도 고정하면 되겠죠.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되고요. 다음 거리를 지정을 하고요. 각도를 고정해야 되겠죠. 쉬프트를 누르는 상태에서 원하는 지점에서 클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정사각형 형태의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직선 그리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기하 곡선 차수 2의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차수 2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하 곡선은요. 개체 스냅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체크를 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체 스냅인데요. 이 개체 스냅은 굉장히 정교하게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선을 연결을 한다든지 개체 스냅을 활성해 놓고요. 만약에 끝점과 중간점 옵션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끝점과 중간점과 끝점을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정확한 형태를 정확히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 곡선에서 이 개체 스냅과 더불어 좀 이해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원을 그릴 때 이 원이 가지고 있는 개체 스냅의 지점을 체크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체크할 명령이 바로 4분점인데요. 4분점. 일단은 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점을 그리는데 4분점을 체크한 상태에서 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원에서는 4분점이 정확하게 4단계로 나눠져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 원을 정확히 X, Y 방향으로 정점에 이르는 곡률의 지점을 4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지점인 접점이라는 명령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접점이라는 것은 선을 그릴 때 개체 스냅에 점과 접점이라는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은 접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점이 아주 애매한 지점에 선택이 되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선의 곡률의 지점이 살짝 맞닿는 지점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커브와 커브의 연결 지점은 나중에 커브를 두 개 따로따로 분리해서 봤을 때 하나의 커브처럼 연결이 돼요. 일단은 트리 명령 이용해서 형태를 잘라내는 명령을 적용을 했더니 형태가 이렇게 잘라지는 것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 이것이 바로 접점이라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형태를 한번 같이 모델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기하 곡선의 원 중에서 몇 가지 원을 그리는 옵션을 잘 활용하게 되면 쉽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려고 하는 이 형태는 주어진 치수는 파이가 22라는 거는 지름이 20인
원이 하나가 준비가 되고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도형이 배치가 되는 도형 그리기 연습입니다. 원 그리는 몇 종류의 명령은 여기에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중앙 지점의 산쪽 편, 그리고 이것은 대각선을 이루는 지점, 그리고 이것은 세 커브에 접하는 그 원 그리기. 우리가 방금 그 개체 스냅을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었던 이 내용만 정확히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이 도형을 쉽게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요. 원을 그리는데 0점을 중심으로 해서 파이, 지름이 20인 원을 그립니다. 지름이 반지름이냐 지름이냐인데요. 원의 밖에 나온 것이 활성 명령이고요. 이 지름이 파이고요. 지름이 20인 원을 그리면 됩니다. 원을 두 변의 정점에 이르는 원을 그리는 원 그리기 두 번째 옵션을 이용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4분점과 4분점을 연결을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4분점 지점에 걸쳐지는 원의 배치는 쉽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 커브는요, 요 바깥 원들이 살짝 접해 있는 원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바로 접한다는 개념을 이용한 세 커브에 접하는 원 그리기 이용하면 되겠죠. 이거 이용해서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세 개 접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이런 도형 간단히 완성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자유곡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수 3의 곡선을 가지고 있는 선을 우리는 자유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곡선을 그리는 명령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명령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어점, 보관점, 기타 등등의 커브를 그리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어점 커브를 조정하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어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릴 때 여기 보면은 차수라는 것이 있죠. 지금 차수 3, 자유곡선은 차수 3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차수 1을 한다면 차수 1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건 바로 직선이죠. 차수 1은 직선입니다. 그리드 스냅을 이용해서 제가 직선 형태의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어점을 켜고요. 직선으로 만들어진 그 선의 무리에서 제어점을 하나 켜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차수 1은 직선 맞아요. 직선 형태로 연결되는 구조가 간단하게 나오네요. 예, 요것의 속성을 보면은요, 차수 1의 형태는 제어점을 이동하게 되면은 다른 지점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해당 제어점만 움직이게 되죠. 그렇다면은 차수 2, 차수 3의 속성을 가진 커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차수 1을 차수 2로 변경해 놓고요. 똑같은 지점에 제어점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제어점 켜고요. 이 제어점 쭉 끌고 이동해 볼게요. 그랬더니 아니, 이 제어점은요, 요 제어점 하나만 움직였는데 요것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지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세 번째와 두 번째의 중간 지점에서 영향력이 정확히 멈추게 됩니다. 하나의 제어점 지점만 어느 정도 연결을 하다 보니 정확한 공률을 표현하는데 최선의 곡선, 이것이 차수 2의 속성을 가진 곡선이다 깨달을 수가 있겠죠. 다음, 이번엔 자유곡선, 아까 초기의 값이었던 차수 3의 곡선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차수 3도 역시 동일한 지점에 제어점을 배치를 해보고요. 제어점을 선택을 하고 이 제어점을 쭉 끌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랬더니 제어점 하나를 이동했더니요, 차수 2에서는 차수 두 번째, 세 번째 지점에 중간에서 영향력을 멈췄는데 차수 3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지점까지 아주 매끄럽게 영향력을 점점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매끄러운 곡선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공률을 제어점 차수 3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점을 3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배치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공률을 정확히 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직선 형태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형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차수 3은 제어점을 이용해서 형태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점을 정확히 배치를 했더니 둥근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저는 사각형 형태에 굉장히 유사하게 거의 모서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사각형과 유사한 형태를 그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아까 간단히 제가 예고를 했지만 점 3개가 모여있게 되면 공률을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어점 컵을 이용해서 이 지점에 지어점을 3개를 한꺼번에 모았어요. 그랬더니 3개의 지어점이 모인 만큼 공률이 표현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굉장히 형태를 좀 모아보도록 할게요. 지어점을 굉장히 꺾이는 부분을 이렇게 3개를 모아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거의 뾰족한 지점에 맞는 이런 엣지 부분이 정확히 묘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3개의 모임이 듬성듬성해지게 되면은 약간 완만한 곡선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3개의 곡선이 더 밀집해서 모이게 되면은 더 정교한 뾰족한 부분이 묘사가 되게 되는군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문양을 드로잉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수업에서는 라이노 3D에서 디지털 퍼블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공정을 알아봤고요. 이 공정에서 사용하는 라이노 3D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 활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커브를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